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권놈입니다. 네, 최근에 대법원에서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판결이 하나가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네. 이미 저희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미 뭐 시끌시끌할 수도 있어요. 네. 현재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보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법정근로시간, 그 다음에 연장근로의 제한, 그 다음에 연장근로 가산수당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몇 조에 근거해서 어떻게 규정을 좀 하고 네. 있나요?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 1항과 2항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로기준법 50조 1항은 일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2항은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흔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법에서 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이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관련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뭐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연장근로 제한은 그야말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연장근로를 얼마나 할 수 있나 이 얘기고요. 네. 연장근로 제한은 5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은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주 52시간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법 조문에 근거해서 일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일주 40시간에다가 플러스 일주간에 12시간 한도 해서 이제 52시간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건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법 조문을 한 번만 다시 보고 갑시다. 네. 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일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이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조에는 1항과 2항, 그러니까 일주 40시간, 1일 8시간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연장근로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와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판단을 했었죠?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50조 1항의 주 단위, 네. 주 40시간 초과도 일주에 총 12시간을 넘어서도 안 되고 네. 50조 2항의 하루 8시간 초과의 연장근로도 한 주에 총 12시간을 넘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무상 계산은 좀 어떻게 했죠? 실무상 계산도 마찬가지로 네. 결론적으로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몇 시간인지 네. 구하고요. 그 다음에 50조 2항에 따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그 주의 총 연장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구해서 두 개 기준 중에 큰 거를 네. 기준으로 한도 위반인지 그리고 수당 지급 대상이 뭔지 판단을 네.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한 규정인데요. 네.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연장근로 가산 수당, 그러니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돈 지급 문제죠. 네네. 그 연장근로 수당 문제는 이제 56조 근로기준법 5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53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은 53조에서 말하는 연장근로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법정근로 시간이 뭔지, 그 다음에 연장근로의 제한과 관련한 문제, 그 다음에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기존에는 이 연장근로의 제한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라는 거를 1일 기준, 일주 기준으로 각각 구한 다음에 많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위반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수당 지급의 그 기준으로 삼든지 했다라는 점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준이 똑같았죠. 네, 기준이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기존의 해석과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결국은 기존에는 연장근로 시간 제한, 얼마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 네. 그리고 그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를 같은 기준으로 봤었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다른 기준으로 보겠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 문제, 얼마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느냐, 위반했느냐의 시간 제한 문제는 일주 40시간 기준으로만 12시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을 하겠다. 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장근로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 연장근로의 대상은 기존과 똑같이 일주 40시간의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의 연장근로 둘 중에 큰 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두 가지 기준을 달리 보겠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달리 봤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희가 이 판결의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사건 근로자는 뭐 4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를 가져간 근로자였는데 네네. 한번 보실게요. 사실관계를. 네. 4월 15일 날 12시간을 일했고요. 네. 4월 16일 날 11시간 30분, 그 다음에 4월 17일 날 14시간 30분, 4월 20일 날 11시간 30분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일주일 기준으로 봤었을 그렇죠. 때 총 근무일일 거예요. 해당 주에 이만큼 근무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요 근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대로라고 한다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죠? 역시 두 가지를 다 구해봐야 됩니다. 일주 40시간 초과의 연장 근로는 총 49시간 30분이니까 9시간 30분이 일주 40시간 초과의 연장 근로고요. 네. 하루 8시간 초과의 연장 근로는 첫째 날은 4시간, 네. 둘째 날은 3시간 30분, 셋째 날은 6시간 30분, 넷째 날은 3시간 30분. 네. 총 17.5시간. 네. 네, 하루 8시간 초과의 연장 근로다 네. 보니까 네. 큰 거죠. 두 가지 기준 중에서. 네. 그러면은 이때의 연장 근로는 17.5시간이므로 네. 연장 근로 한도는 12시간 제한을 초과했죠. 네네. 그래서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이고, 네네. 하지만 17.5시간 전체가 연장 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존 해석대로라고 하면은 연장근로 제한 문제나 아니면 수당 지급 문제는 어쨌든 똑같이 봤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맞습니다. 1일 기준, 일주 기준 각각 구해서 큰 거를 기준으로 이제 모두 다 판단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1일 기준이 더 컸고 1일 기준으로는 17.5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도 위반이고 수당은 17.5시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은 바뀐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나요? 결국은 수당 지급 문제는 네네. 기존하고 똑같이 17.5시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네. 판시를 했지만은 연장근로 한도 제한 위반인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루 8시간 초과는 보지 않고 일주 40시간 초과 기준에서 봤을 때만 12시간 제한 넘지 않으면은 네네. 네, 제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건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53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간의 연장 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판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53조 1항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저희 같이 조문을 보셨죠. 네. 당사자 간의 합의하면 일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1일간의 몇 시간 한도로 이 말은 없지만 일주간의 12시간을 한도로 이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1일 단위로는 연장근로에 제한되는 시간은 없지만 일주간에는 12시간이라는 제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말하는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50조는 일주 기준의 기준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1일 기준으로 초과하는 그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50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은 이 50조는 50조 1항으로 축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기존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50조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일주간의 한도로 12시간의 제한을 50조 1항과 2항을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조 1항에만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는 조금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닌가, 국어의 해석 가능 범위를 넘어선 해석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논거로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네. 56조
앞서서 설명드린 연장근로 가산수당에 관련한 조문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또 1일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한 취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 데에 이제 그 취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제한은 형사처벌과 관련된 이제 문제인 것이고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문제랑 일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점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의문점이 있나요? 우선 그 피로와 긴장을 주는 점을 해소를 해야 되는 취지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한도 제한의 취지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네. 이게 어떻게 보상의 취지에만 해당하는지 저는 일단은 요거는 제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마치 56조는 형사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판결문 식의 보면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을 보시면 53조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요. 네네. 연장근로 수당 관련한 56조 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판결문 자체를 보고 마치 53조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56조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하고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56조에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근거해서 형사처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56조를 한번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사용자는 이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사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과연 이 연장근로가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56조에서는 이제 53조, 59조, 69조 단서에 따라서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53조에 따라서 연장된 시간이 이제 결국에는 연장근로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53조에 가보면은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50조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했었을 때는 연장근로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56조에서 53조를 언급하고 있고 53조에서 50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다 맞물려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53조에서는 50조 1항만을 기준으로 삼고 56조에서는 50조 1항과 2항을 모두 다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 약간의 의문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 판결이 나오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은 노동청이잖아요. 그렇죠. 이 노동청에서 그러면 또 기준을 수사를 해야 되니까 바꿔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바꿀 나왔으니까. 겁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네. 네,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네. 행정 해석은 변경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고용노동부 이 판단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네. 실무상 굉장히 이제 혼선이 또 예상이 되죠.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문제랑 결국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를 따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혼란이 조금 예상이 되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의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그냥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52시간만 넘지 않으면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은 없다. 네. 네. 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연장근로 수당 지급 문제는 일주 40시간 초과 기준과 하루 8시간 초과 기준 중에서 네, 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원화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